저는 그때 정말 서연이와 결혼한 지 8년이 됐고 아이가 둘이나 있었어요. 서연이는 집에서 아이들 돌보고 저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바빴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오빠, 나 요즘 경제 뉴스랑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어. 투자 스터디 그룹에 참여해 보려고 해. 어때?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그룹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모인다고 했어요. 서연이는 오랜만에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했고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집안일에만 매달려 지내는 게 안쓰러웠으니까요. 좋아, 가봐. 네가 성장하는 거 보는 것도 기뻐.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기뻐하며 포옹을 해왔습니다. 처음 한두 주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서연이가 집에 돌아오면 노트북을 펼치고 스터디에서 배운 걸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오빠, 레버리징 원리 알아? 빚을 이용해서 더 큰 이익을 내는 거야. 예를 들어 빌라 하나 사서 임대 놓으면 수익률이 이렇게 계산돼. 그녀는 노트에 적힌 공식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말을 듣고 가끔 질문도 했어요. 그럼 위험은 없어? 시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 서연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데이터 분석하면 피할 수 있어. 오늘 배운 거 재미있었어. 그녀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렇게 열정적인 게 보기 좋았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에 우리는 함께 차 한잔 마시며 그날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돌아올 때 노트를 들고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잊어버렸나 싶었지만 계속 그러니까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스터디에 대해 물어보면 대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거 했어. 피곤해서 이런 식으로요.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모가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나갈 때마다 화장을 더 세심하게 했습니다. 립스틱을 여러 번 고치고 눈썹을 다듬고 블러셔를 발라 뺨을 붉히는 거예요. 평소 집에서나 회사 갈 때 하는 화장과 달랐습니다. 게다가 무량수 냄새가 강하게 났어요. 그녀가 좋아하는 가벼운 플로럴 향이 아니라 더 세련된 무거운 향이었어요. 그리고 신발도 바뀌었습니다. 편한 운동화 대신 검은색 하이힐을 신고 나갔어요.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어?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스터디 멤버들이 다들 프로페셔널하니까 나도 맞춰보려고. 괜찮지. 그녀의 미소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 변화가 점점 쌓이면서 불안감이 생겼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서연이가 늦게 돌아왔습니다. 평소 9시 반쯤 오는데 10시가 넘어서야 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와 바로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코트가 소파에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서 맡아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익숙한 무량수 향이 아니라 가죽과 고급스러운 내장재 같은 냄새였어요. 고급 자동차 실내에서 나는 그런 냄새요. 제가 차를 좋아해서 잘 알았습니다. 이게 뭐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가 샤워를 마치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아직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녀의 핸드폰이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조용히 다가가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안에서 키패드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 그녀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냥 스팸 메시지야. 지웠어. 하지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 후로 저는 그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할 기회를 노렸습니다. 며칠 후 서연이가 아이들을 재우고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알았으니까 열어보았습니다. 메시지 앱을 열어보니 이름 없이 저장된 번호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어요. 계약 체결됐어. 다음에 부산에서 같이 감정해보자. 내용이 그랬습니다. 단순한 플러팅이 아니었어요. 계약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었고 감정은 부동산 용어로 보였지만 맥락이 이상했습니다. 부산은 스터디 장소와 멀었어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돈과 관련된 뭔가 비밀스러운 거래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왜 이런 메시지를 받고 왜 숨기려 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눈을 뜬 채로 누워 그녀의 숨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화요일 저녁 서연이가 다시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고 목에 물향수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향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강렬하고 남성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오늘도 스터디? 제가 물었어요.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빌라 수익률 계산 실습이야. 재미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녀의 눈이 제 시선을 피하는 게 느껴졌어요. 문을 나서기 전에 그녀가 제 뺨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게 올게. 사랑해.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저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차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날 그녀는 택시를 타고 나갔습니다. 평소 자기 차로 가던데 왜 택시일까?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주말 우리는 가족 나들이를 갔어요. 아이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웃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메시지가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는 평소처럼 아이들을 안아주고 저와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요즘 나 어때? 스터디 덕분에 더 활기차졌지? 그녀가 웃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 냄새와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좋아 보이네. 대답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가 정말 스터디만 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계약은 대체 뭐지? 돈 문제가 얽혀 있다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음날 그녀의 옷을 다시 확인했어요.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카페 영수증이었는데 부산 근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스터디는 서울에서 하는데 왜 부산일까? 의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서연이가 돌아온 후 저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어요. 요즘 스터디 어때? 아직도 재미있어? 그녀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배울 게 많아. 그런데 오늘은 좀 피곤하네. 일찍 자자.
그녀가 일어나 침실로 가는 걸 보며 저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가방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노트가 없었고 대신 작은 지갑과 립스틱만 있었어요. 그리고 가방 안쪽에 살짝 묻은 그 냄새가 다시 났습니다. 고급차 실내 냄새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서연이가 변한 건 확실했어요. 단순한 스터디가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에 부산에서 감정이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동산 거래? 아니면 다른 의미? 그녀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왜 그럴까? 우리 관계가 이렇게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동료가 준호 씨, 요즘 왜 그래? 피곤해 보이네라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이를 보면 그녀의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녀가 저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메뉴는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야. 맛있게 먹자. 저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식탁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다시 진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확인하고 스팸이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일어나 그녀의 핸드폰을 다시 봤습니다. 메시지가 지워져 있었지만 통화 기록에 그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최근에 여러 번 통화한 흔적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서연이가 숨기는 게 분명했습니다. 돈과 관련된 비밀, 그리고 그 냄새.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스터디 날 그녀를 따라가 보기로요. 화요일 저녁 서연이가 나간 후 저는 차를 타고 뒤따라갔습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를 벗어나 고급 호텔 쪽으로 갔어요. 스터디 장소라고 했던 카페가 아니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고급 레스토랑 앞이었어요. 그녀가 내리더니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슈트 차림의 남자요.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남자의 차가 주차장에 있었는데 고급 세단이었어요. 그 냄새의 출처가 분명했습니다. 서연이가 왜 변했는지, 그 메시지가 뭐였는지 모든 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그녀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어요. 이 의심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서연이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저녁을 차려줄 때도, 아이들을 재우며 노래를 부를 때도 머릿속에는 그 광경이 떠올랐어요.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남자와 인사하는 그녀의 모습. 하지만 바로 대질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우리 관계가 영원히 깨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스터디 가서 늦을 수 있어. 아이들 저녁 챙겨줄래? 그녀의 목소리가 평소처럼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옛 친구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민수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녀석으로 지금은 민간조사 사무소에서 일했어요. 과거에 비슷한 일로 친구들을 도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나와 민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수야, 오랜만이다. 요즘 어때?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준호 형, 잘 지내지? 갑자기 연락하길래 무슨 일인가 했어. 저는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탁 하나 할게. 우리 집사람 서연이가 이상해. 스터디 그룹 간다고 나가는데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민수는 표정이 진지해지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데? 저는 그동안 쌓인 의심을 털어놨습니다. 냄새, 메시지, 그리고 그날 따라간 일까지요. 민수는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일단 진정해. 바로 대질하면 증거 없이 끝날 수 있어. 나처럼 경험 많아봤자 불법 수단은 피해야 해. 법정에서 증거 안 돼. 그가 조언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줬어요. 먼저 불법 장치 같은 건 쓰지 마. 대신 합법적인 걸 이용해. 예를 들어 너네 차에 대시캠 있지? 그거 녹화 기능 켜놔. 서연이가 차 타고 나갈 때 위치나 대화가 잡힐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차에는 이미 대시캠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리고 카드 명세서 봐. 너네 공동명의 카드 있잖아. 그걸로 지출 내역 확인해. 스터디 날짜에 맞춰서 이상한 소비 있나 봐. 민수의 말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서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지갑에서 공동 카드를 꺼내 은행 앱에 로그인했어요. 명세서를 훑어보니 충격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강남 쪽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결제가 나왔어요. 한 번에 10만 원 넘는 금액이요. 이게 스터디 비용인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곳에서 먹었다고 말한 적 없었어요. 평소 그녀는 저녁 먹고 간다고 했는데 이건 분명 이상했습니다. 그 주 목요일 저는 회사에 조퇴를 신청하고 서연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집을 나서자마자 제 차로 뒤를 밟았어요. 서연이는 자기 차를 타고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잡한 도로를 따라가다 보니 그녀의 차가 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에 멈췄어요. 스터디 장소라고 했던 카페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내려서 주위를 살피더니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명품 셔츠를 입은 남자요. 그들은 웃으며 인사하고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나이대는 40대 초반쯤,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고 손목에 고급 시계가 빛났어요. 그들은 오피스텔 로비를 지나 바로 옆 라운지 바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보니 그들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주문하는 게 보였어요. 서연이는 웃으며 그 남자의 어깨를 톡 쳤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려졌지만 충분히 증거가 될 거예요. 나중에 민수에게 사진을 보여주니 그가 그 남자를 알아봤습니다. 이 녀석 건축주잖아. 부동산 개발 쪽에서 유명한 놈이야. 이름이 건우지. 민수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저는 서연이의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아이들 숙제 도와주는 동안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브라우저 기록을 봤어요. 네이버 카페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부동산 억만장자 클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서연이의 아이디는 새벽별이었고 그녀는 그 카페에서 활발히 활동했어요. 포스트를 클릭해보니 그녀와 건우주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댓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새벽별님, 오늘 레슨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더 깊이 이야기 나눠요. 건우주의 댓글에 서연이는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습니다. 네,
기대할게요. 당신의 조언이 최고예요. 그 대화가 점점 친밀해졌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서연이가 관리자 등급으로 올라간 걸 알았습니다. 그녀의 프로필에 관리자 배지가 붙어 있었어요. 그 덕에 비밀 포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에는 부동산 거래 팁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팅이 섞여 있었어요. 건우주와의 대화가 특히 많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만의 시간 어때? 이런 메시지가요. 저는 화면을 캡처하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주말 서연이가 갑자기 계획을 말했습니다. 오빠, 내일 새도시 개발 현장 가서 감정해 보려고 해. 스터디 멤버들이랑 같이. 그녀는 부엌에서 도시락 2개를 쌌어요. 치킨과 야채, 과일까지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멤버들 나눠 먹으려고. 나중에 피크닉처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졌어요. 다음 날 서연이가 나간 후 저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차가 서울 외곽세도시 쪽으로 갔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니 그녀는 차를 세우고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안을 보니 건우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서연이가 챙긴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서연이는 포크로 치킨을 집어 건우주 입에 넣어주며 웃었어요. 저는 카페 맞은편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서연이는 저에게 그런 도시락을 챙겨준 적이 없었어요. 출근할 때도 그냥 빵 하나 사 먹으라고 했는데 이 남자에게는 이렇게 정성을 들였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눈물이 고였어요. 이건 단순한 스터디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그 남자를 향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철저해졌습니다. 서연이의 핸드폰을 다시 확인할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 저녁 그녀가 아이들 목욕시키는 동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제가 재빨리 열어보니 건우주의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오후 2시 B호텔 로비에서 만나. 방 예약했어. 내용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하고 삭제하지 않았어요. 대신 복사해서 제 메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B호텔로 갔어요. 로비에 숨어서 기다리니 서연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화장을 곱게 하고 원피스를 입었어요. 곧 건우주가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프런트로 가서 키카드를 받았어요. 스위트룸으로 부탁해요. 건우주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수줍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걸 저는 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서연이가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평소처럼 피곤해라고 말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결심이 섰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마주할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호텔에서의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후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돌아온 그 밤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왔어요. 오빠, 오늘 스터디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배웠어. 재미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지만 제 귀에는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가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르는 동안 저는 대시캠을 확인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조언했던 대로 서연이가 차를 타고 나갈 때마다 녹화를 켜놓았거든요. 그날 그녀가 호텔로 가는 길에 무슨 대화가 있었을까?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에 대시캠 파일을 연결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녀가 핸즈프리로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건우 오빠?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상대방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서연아. 오늘 호텔로 갈까? 방 잡았어. 건우주의 낮은 목소리가 대시캠에 선명하게 녹음됐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 기대돼. 집에서 나왔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 그는 매일 집에 와서 TV만 봐.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랬나? 제가 정말 그녀를 소홀히 했나?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더 아팠어요. 건우 오빠랑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오랜만에 이런 설렘 느껴보는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건우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빨리 만나자. 사랑해. 통화가 끊어지자 서연이는 혼자서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노래는 우리의 결혼식에서 불렀던 곡이었어요. 저는 재생을 멈추고 머리를 쥐어짜며 앉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서 평화롭게 자는 걸 보며 눈을 뜬 채 천장을 노려봤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아이들을 깨우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어요. 오빠, 오늘 회사 어때? 점심 도시락 챙겨줄까?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회사에서 먹을게. 그녀가 출근한 후 저는 민수를 다시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대시캠 파일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거 들어봐. 서연이가. 민수는 파일을 듣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형, 이건 증거로 충분해. 그런데 그 남자 건우주. 내가 좀 알아봤어. 단순한 부동산 개발자가 아니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건우주의 유튜브 채널이 나왔어요. 건우주 부동산 비밀 공개라는 이름이었어요. 구독자가 10만 명 넘었고 영상들이 부동산 투자 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녀석 불법 중개로 유명해. 표면상으로는 투자 조언이지만 뒤로는 무허가 거래를 중개한다고 소문났어. 민수의 말에 저는 채널을 클릭해 영상을 봤어요. 건우주가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레버리징으로 100% 수익 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 클럽에 가입하세요. 저는 집에 돌아와 서연이의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카페 부동산 억만장자 클럽에 로그인했어요. 그녀의 아이디로 들어가니 관리자 권한이 있었습니다. 비밀 포럼을 클릭하니 충격적인 내용이 쏟아졌어요. 표면상 부동산 토론이지만 안쪽에는 파트너 매칭이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여성 회원분들, 건우 주님과 연결해 드릴게요. 수수료는 투자 수익에서 차감. 이런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서연이가 그 포럼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새 회원님, 제가 도와줄게요. 건우 오빠랑 만나보시면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다른 여성들을 연결해 준 거예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어요. 클럽이 투자라는 명목으로 외도 모임을 운영하고 불법 거래를 중개하는 거였습니다. 수수료를 챙기며요. 저는 스크린샷을 찍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게다가 유튜브 채널에서 서연이의 영상을 발견했어요. 성공 사례 인터뷰라는 제목이었어요. 서연이가 카메라 앞에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럽 덕분에 제 투자 수익이 200% 올랐어요. 건우 주님의 조언이
최고예요. 그녀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속 그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와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건우주의 채널 영상들을 다운로드했어요. 그 안에서 그는 무허가 투자로 빠른 수익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거래였어요. 민수가 말했다. 형, 이건 사기야. 광고도 거짓이고 중개도 불법이야. 우리는 카페 포럼의 불법 수수료 내역을 캡처했어요. 서연이가 관리자로서 여성 회원들을 연결한 기록도요. 저는 은행 명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연이의 카드에서 건우주 쪽으로 송금된 돈이 있었어요. 투자 수수료로 위장된 거예요.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걸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제보하자. 익명으로 해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증거 파일을 첨부하고 건우주의 불법 중개와 거짓 광고를 상세히 적었어요. 서연이의 역할도 언급했지만 그녀를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은요. 보내자. 민수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보고서가 전송되자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건우주의 유튜브 채널이 갑자기 업데이트를 멈췄어요. 최신 영상이 삭제되고 댓글란에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채널을 확인하며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끝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카페도 폐쇄됐어요. 부동산 억만장자 클럽에 들어가려 하니 접근 불가 메시지가 떴습니다. 회원들이 혼란스러운 채팅을 주고받는 걸 민수가 캡처해 보여줬어요. 건우 주님 왜 안 오세요? 클럽 해체됐대. 이런 메시지들이요. 서연이는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요즘 뉴스 봤어? 부동산 클럽들이 조사받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야지. 그녀가 제 곁에 앉아 손을 잡았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서연이와의 대화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녀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폭풍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꿀지. 그 주말 서연이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걸 지켜봤어요. 그녀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았지만 눈빛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스터디 안 갈래. 피곤해서. 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어요. 왜? 재미있었잖아.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할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클럽이 문을 닫았으니까요. 민수가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형, 국세청에서 움직였대. 건우주 조사 들어갔어. 저는 안도감과 슬픔이 섞인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가 샤워하는 동안 그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건우주로부터였습니다. 서연아, 조심해. 당분간 연락하지 마.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녀도 알게 될 거예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뉴스에 건우주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불법 부동산 중개 혐의로 조사 중. 기사가 떴어요. 서연이는 그 뉴스를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서연아, 너도 관련된 거 알아?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대식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안을 채웠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 서연이는 그 소리를 듣고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빠가, 그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걸 봤어. 클럽, 건우주, 불법 거래까지.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처음엔 투자 공부였어. 그런데 건우 오빠가 나를 특별하게 대해줬어. 그녀의 고백이 이어졌어요. 클럽에서 관리자가 된 과정, 여성 회원들을 연결한 일, 수수료를 받은 사실까지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채널도 닫혔고 클럽도 해체됐어. 서연이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오빠가 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랑 같이 제보했어. 불법이니까.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생각해봐야 해. 하지만 먼저 모든 걸 정리해.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방에서 잤어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드러난 진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거짓은 끝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는 눈이 부은 채로 아침을 차렸지만 저는 아이들만 챙겨주고 말없이 출근했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내내 머릿속에 그녀의 울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그 말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모든 증거가 제 손에 있었으니까요. 퇴근길에 집에 들르기 전에 저는 카페에 앉아 USB를 준비했습니다. 검은색 USB 스틱에 엔드게임이라고 라벨을 붙였어요. 안에는 호텔 사진, 대식캠 녹음 파일, 카드 명세서 사본, 그리고 카페 포럼 스크린샷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USB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를 끝낼 도구가 될 거예요. 서연이가 집에 있을 테니 오늘 밤에 모든 걸 마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그녀는 평소처럼 웃으려 애썼습니다. 오빠, 왔어? 오늘 메뉴는 삼겹살이야. 네가 좋아하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앉아봐. 이야기 좀 해. 제 말에 그녀는 주방에서 나오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이들 앞에서? 그녀가 주위를 살피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은 방에 있어. 너랑 나 둘이서. 서연이는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어요.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꼬였습니다. 저는 USB를 테이블에 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이걸 봐. 네가 한 짓 전부.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먼저 호텔 사진을 열었어요. 서연이와 건우주가 로비에서 손을 잡고 키카드를 받는 장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서연이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대식캠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방안을 채웠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지? 건우 오빠랑 있으면 살아나는 기분이야. 녹음이 끝나자 서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미안해, 오빠. 그건 순간의 실수였어.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강남 레스토랑, 카페, 호텔, 스터디 날마다 돈이 나갔어. 그리고 이 카페 포럼, 저는 스크린샷을 클릭했습니다. 그녀의 아이디 새벽 별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다른 여성들을 건우주에게 연결한 댓글들이 나왔어요. 이 클럽이 투자 스터디가 아니라는 거 알아. 외도 모임이고 불법 중개야. 너는 관리자로서 그걸 도왔어. 서연이는 그 스크린샷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앉아. 다 끝날 때까지.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이는 다시 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오빠, 처음엔 정말 투자 공부였어. 부동산에 관심 생겨서 갔는데 건우 오빠가 나를 특별하게 봐줬어. 집에서 느껴보지 못한 거. 그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지루했어. 오빠는 일만 하고 나한테 칭찬 한 번 안 해. 아이들 돌보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어. 건우 오빠는 나를 여자로 봐줬어. 그게 중독됐어. 그녀의 고백이 쏟아졌습니다. 클럽에서 관리자가 된 건 건우주의 제안이었고 여성 회원들을 연결하면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돈은 우리 집에 쓰려고 했어. 하지만 오빠, 제발 믿어. 사랑은 아니었어.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 서연이가 제 무릎에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서연아, 그게 변명일 뿐이야. 네가 한 건 외도고 불법이야. 아이들 생각 안 했어? 나 생각 안 했어? 제가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생각했어. 미안해. 용서해 줄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USB를 쥐고 일어났습니다. 이미 늦었어. 어제 변호사 만났어. 이혼 전문 변호사야. 이혼할 거야. 제 말에 서연이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어요. 안 돼, 오빠. 아이들은? 우리 가족은? 그녀가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내 외도 증거, 불법 활동 증거 다 있으니까. 법원에서 네가 불리할 거야. 서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오빠.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건우주랑 끊을게. 클럽도 나왔어. 그녀가 애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네가 변한 지 오래됐어.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서연이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엄마가 할머니 댁에 갈게. 곧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이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오빠, 정말 미안해. 사랑했어. 그녀의 눈이 붉게 물들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증거가 명확해서 소송은 빨리 진행됐습니다. 재판에서 서연이의 외도와 불법 중개 참여가 드러났고 판사는 제게 양육권을 주었습니다. 서연이는 위자료를 포기하고 아이들 면접 교섭권만 얻었어요.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건우주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국세청 조사가 끝나고 그는 탈세와 무허가 중개로 벌금 5억 원을 물었대요. 그의 채널은 영구 폐쇄됐고 클럽 회원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저는 아이들과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전 집은 추억이 너무 아팠으니까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며 오늘 학교 가자. 아빠가 도시락 챙겼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엄마를 찾았지만 이제는 웃으며 제 손을 잡아요. 아빠, 오늘 공원 갈까? 큰아이가 물으면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자. 주말에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하며 아이스크림을 먹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해요. 이게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 맛이야? 작은 아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어요. 아빠가 더 맛있게 할게. 회사에서는 승진 제안이 왔어요.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일에 몰두합니다. 동료가 준호 씨, 요즘 밝아 보이네 라고 하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새 출발이야. 가끔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합니다. 서연이와의 결혼이 끝난 게 아쉽지만 이게 최선이었어요. 이제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강해지기로 결심했어요. 지난 주말 아이들과 바다에 갔습니다. 파도가 치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들이 웃는 걸 보니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빠, 사랑해. 아이들이 말하면 저는 그들을 안아줍니다. 아빠도 사랑해. 이게 우리의 새 시작입니다. 더 강하고 더 행복한 삶으로요.